안녕하세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필요한 책은 문제집 다 있으시죠? 좋습니다. 수업을 듣기 위해서 문제집이 필요하고요. 중간중간에 이론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령집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문제집하고 법령집하고 두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좋습니다. 강의계획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계획서 총 8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8회로 뒷페이지에 보면 보강 한번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긴 한데, 가능하면 보강 없이 끝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실 거는 나눠드린 프린터 중에 추록 1번입니다. 추록 1번. 이 추록 1번은 이미 다 가지고 있으시죠? 그죠? 오늘 못 받으셨어도, 오늘 안 받으셨어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셨어야 됐고,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게, 자, 약속드린 대로, 자, 문제풀이 강의 날짜에 맞춰서 배포하는 추록 2번입니다. 추록 2번의 특징은 우리가 개정사항으로, 추록으로 반영할 개정사항이 없다. 그게 이제 추록 2의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나눠드린 배포 자료 중에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실 때 유의사항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릴 것 중에 두 번째 페이지, 강의 수강 시 유의사항의 두 번째 페이지에서 7번, 7번을 보시면 만약에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하는 프린트들은 아마 수강 신청을 해야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7번 보시면 그 질문이 있으실 때 학원에 강의실에 Q&A 게시판을 활용해 주세요. 뭐 이메일을 보내신다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메일 보내셔도 못 봅니다, 제가. 업무적인 이메일들도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강의와 관련된 거는 강의실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뭐 요즘 시즌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안에 답이 달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번 보시면, 8번에서 확인할 거는 뭐냐면 건강보험법하고 국민연금이 두 문제씩 나온다는 거, 그게 굳어져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하고 고용산재법, 징수법도 고용산재법인 건 알고 계시죠? 좋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험은 총론 사회보장기본법하고 고용산재법입니다. 좋습니다. 올해까지만 25문제고 내년부터는 40문제로 나오잖아요. 그죠? 내년부터 어떻게 나올까? 저는 짐작컨대 건강하고 연금이 3문제씩 나오지 않을까? 4문제씩 나오면 오바고 3문제씩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 비율을 유지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고용산재가 9문제씩이거나 또는 9문제, 10문제이거나 이제 그렇게 될 걸로 짐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올해 시험 보시고 끝내시는 걸 목표로 이제 하시고,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객관식 가보겠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에서 몇 번째 페이지를 펴시냐? 짐작하시죠? 산재부터 가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수업을 들으실 때 문제를 미리 풀어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미리 풀어오시는 노고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뭐 미리 풀어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 112페이지에 1번이 있죠? 1번. 그리고 오른쪽에 2번이 있죠?
2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3번이 있습니다. 적용 제외. 그 다음 페이지, 그 옆에 예방심의위원회 4번이 있죠. 4번. 자, 그리고 5번 문제가 예방심의위원회죠. 예방심의위원회. 그리고 그 옆에 117페이지까지. 117페이지까지 하면 6문제죠. 좋습니다. 제한시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제한시간 한 문제당 30초입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 30초 남았습니다.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거 뭐지?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동영상을 들으시더라도 실강 들으시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3분의 시간 동안 스킵 빠른 듣기 1배속 2배속 듣기 스킵하신 다음에 나는 강의만 듣겠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문제를 풀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문을 풀이해야 됩니다. 지문을 풀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때는 지문을 풀이해야 됩니다. 문제를 푼다는 것은 틀린 지문을 다른 지문들 2개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틀린 거 1개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골라냈어. 그래서 그 문제를 맞췄어. 그게 이제 문제를 풀이야 하는 거고, 지문을 풀이하는 거는 지문 하나하나가 이게 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검증해내는 겁니다. 훈련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객관식 하실 때. 그렇게 공부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30초. 한 문제당 30초입니다. 제한 시간. 왜 그랬습니까? 노무사님, 제한 시간 한 문제당 1분 아닙니까? 125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야 됩니다. 125분 동안 풀어야 돼요. 마킹 언제 할 겁니까? 마킹. 자, 그리고 좋습니다. 사보를 한 문제당 1분씩 풀면 민법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30초당 한 문제씩 푸는 겁니다. 그거는 노동법도 마찬가지예요. 민법 가서 더 쓰는 겁니다. 훈련하실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와 관련된 그 문제와 그 지문을 풀었는데, 지문을 봤는데, 그 지문에 대해서 나는 그 지문에 대해서 그 지문을 맞췄어. 그 지문을 골라냈어. 공부 여기까지 하시죠? 네, 그래요. 공부 여기까지 하실 겁니다. 네, 장수하실 겁니다. 장수하실 겁니다. 제가 장수한다고 얘기하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네. 어렵게 힘들게 붙으실 겁니다. 예. 하지만 험난한 길을 가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문을 맞췄는데 그 지문을 이게 맞다고 판단한 근거를 대야 돼요. 그 근거를 뭐로 대는 거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근거는 그 지문과 관련된 그 지식의 덩어리를 인출할 수 있으면 돼요. 지식의 덩어리, 지식의 모듈. 저는 덩어리라고 얘기하는데, 지식의 덩어리. 기본 강의를 들으셨기를 희망합니다. 기본 강의를 안 들으셨으면 좀 곤란한데, 기본 강의를 들으셨기를 희망하는데, 기본 강의에서 한 주제별로 정리했던 그 덩어리들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과 관련된 그 덩어리를 인출해내야 됩니다. 복습하실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 때도 이게 맞다고 판단하는 근거, 이게 틀리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그 지식의 덩어리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지식의 덩어리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 지식의 덩어리를 가지고 이게 생각의 재료예요. 이게 생각의 재료. 요리하려면 요리의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하려면 생각의 재료가 있어야 돼요. 문제를 풀려면 문제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왜 맞고 왜 틀리는지에 대한 그 생각할 재료가 있어야 된다고. 그 재료가 기본 이론이에요. 그건 기본 이론 수업 들으면서 정리하는 건데, 문제를 푸는 거는 내가 이 지문을 풀면서 그 생각의 덩어리, 지식의 모듈을 내가 잘 갖추고 있는지 안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시험은 그 모듈 덩어리들을 지속적으로 조합해 가는 것들이에요. 쓰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수업은 모든 지문들에 관련된 지식의 덩어리를 판서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노무사님이 모든 지문에 대해서 이 지식의 덩어리를 써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본 강의 안 들어도 되겠네요. 힘드실 겁니다. 문제풀이 할 때는 해설은 안 합니다. 지식의 덩어리를 알려드립니다. 근데 그 지식의 덩어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하고 있으면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들에 대한 배임입니다. 문제풀이 기본 강의는 09시부터 13시까지 제가 13회를 하고 플러스 알파를 더했습니다. 3시간. 그랬습니다. 지금 문제풀이 강의는 09시부터 12시 30분까지 하고 8회를 할 예정입니다. 플러스 알파 안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론만 설명해요. 여기는 문제도 풀고
그 이론 설명 안 합니다. 지식의 덩어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면서 기본 이론 같은 설명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제가 되게 곤란해집니다. 됐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질문.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 체크하시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 좋습니다.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 이 질문의 제목이 뭐죠? 산재법이잖아요. 산재법. 좋습니다.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 체크하시고, 그 줄 끝에 지원하여야 한다. 체크하시죠. 요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할 단서입니다. 요거 하고, 두 번째 질문에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무의 사무집행 체크하시고, 그 줄 끝에 부담하여야 한다. 체크하시죠. 자,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쓰잘데기 없는 거죠. 이걸 뭐 필기하시고 뭐 이러실 건 아니신 거고. 자, 지금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을 풀기 위한 생각의 모듈, 지식의 모듈, 지식의 덩어리 보겠습니다. 자, 출발이 여기입니다. 국고의 지원입니다. 그죠? 국고의 지원. 국고의 지원이고 어떻게 하는 거냐? 보험, 사업, 그 자체에 대한 비용이고, 그것에 대해, 그리고 관리, 행정 비용입니다. 그 얘기는 보험사업 그 자체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지문 자체가 산재법이니까 산재를 먼저 써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 고용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국가의 부담이죠. 국가의 부담. 그러니까 국고의 지원, 국가의 부담. 국가의 부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금의 지원이죠. 세금의 지원. 그럼 이 대전제를 또 알아야 돼요. 대전제, 이것과 연결된 대전제. 그 보험사업은 뭘로 한다? 보험사업은 뭘로 한다? 보험료로 한다. 그죠? 보험사업은 보험료로 한다. 보험료로 한다. 따라서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다. 국고의 지원이 아니다. 보험사업은 보험료로 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게 대전제인데, 근데 질문은 뭐예요? 국고의 지원이에요. 국고의 지원. 산재법, 그래서 보험사업 그 자체,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그 자체의 비용에 집중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산재법에 대해서는 보험사업 그 자체의 비용에 대해서 국고의 지원을 의무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의무가 필요 없다. 뭐였습니까? 의무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무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험료 징수의 규정이 얘는 장관 고시입니다. 얘는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입니다. 장관이 고시하면 장관 한 명만 결단 내리면 됩니다. 보험료 인상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국고가 의무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보험사업은 보험료를 수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요렇게 정해지면 뒤집으라 그랬죠? 요렇게 뒤집으라 그랬습니다. 얘는 의무가 맞고 여기 뒤집으라 했습니다. 의무가, 자, 여기 뒤집으라 했습니다. 자, 요거부터 정했죠? 출발이 여기였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를 출발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출발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고용보험 사업에 대해서 보험료의 징수 규정이 어디에 있다? 시행령에 있다. 시행령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 그럼 국무위원이 몇 명이다? 많다. 그죠? 많다. 장관 한 명이 결단 내리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바꾸는 게 어렵다. 그러면 바꾸는 게 어려우니까 보험료 인상을 하지 말고 보험 사업을 하지 말까? 아니다. 그죠? 어쨌든 보험 사업은 해야 된다. 그러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해? 어디서 끌어와야 돼? 국고에서 끌어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의무로 가야지. 이렇게. 좋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 저는 이 정도는 제가 설명 안 한 거예요. 그죠? 공감하시죠? 나 설명 안 한 거야. 근데 기본 강의 안 들으신 분은 이 정도로 설명이 되신다면 그럼 다행입니다. 근데 난 설명 안 한 건데.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어요. 네. 지원하여야 한다. 이게 산재법이니까. 네. 보험사업, 그 첫 번째 줄의 가운데 보험사업 그 자체 비용이잖아요. 지원하여야 한다. 땡. 왜?
산재법은 보험료 인상 수월하니까 장관고시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2번 됐고요. 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예방심의위원회. 좋습니다. 예방심의위원회. 예방심의위원회가 나왔네요.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모듈이었습니다. 지식의 덩어리. 자, 두 번째, 오늘 주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첫 위원회입니다. 좋습니다. 첫 위원회. 첫 위원회 읊어보시죠. 산재법의 첫 위원회가 뭐였습니까? 예방심의위원회. 좋습니다. 첫 위원회. 첫 위원회 뭐예요? 법조문 넘겼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위원회. 첫 위원회. 첫 위원회 이렇게 뭐 한다 그랬습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4대 보험 공통이죠. 좋아요. 4대 보험 공통입니다. 고용보험의 첫 위원회 누굽니까? 고용보험위원회. 건강보험법도 첫 위원회가 있죠. 좋습니다. 첫 위원회들의 공통점입니다. 첫 위원회 이렇게 뭐 합니까? 살림사입니다. 경영합니다. 전략을 짜고 큰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식으로? 수입, 지출, 저축, 그죠? 수입, 지출, 저축, 중장기 계획. 그죠? 이렇게 수입과 관련된 거 뭡니까? 수입과 관련된 거. 공단 입장에서 수입과 관련된 거. 보험사업과 관련된 수입 뭡니까?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료율 이렇게 되는 거죠. 지출이 뭡니까? 보험사업에 내보내는 비용. 보험사업 그 자체. 좋습니다. 저축이 뭡니까? 기금이죠. 기금. 돈 쓰고 남은 거. 기금. 좋습니다. 이것들은 법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수입은 공단 입장에서 첫 위원회가 보험사업을 보험에 대해서 살림을 살고 경영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지금 이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기본 이론이 없어서 그래요. 저한테 지금 그 기본 이론 설명해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풀이 강의는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잖아요. 그러면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했던 얘기 또 하고 지랄이야. 뭐 이런다고. 근데 지금 이론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은 당황스럽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 그럼 내가. 그러니까 기본 이론 강의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강의를 내가 듣고 난 다음에 그 강의를 들었으니까 책을 보지 않고가 아니라 책을 보고 그 수업으로 들었던 그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수업에서 활용했던 그 책을 보고 그 이론을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기본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할 수 없다면 내지는 기본 강의 안 들었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 강의를 들었는데도 그 강의의 성격상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구조라면 그게 기본 강의 아닌 거예요. 좋습니다. 공단 입장에서 보험료와 관련된 거예요. 그 보험료와 관련되고 보험료율과 관련돼 있겠지. 지출은 보험급여입니다. 보험급여. 급여는 주는 거잖아요. 보험사업 하는 거. 얘는 기금입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공통점이, 자, 이건데, 두 번째 공통점은 어디 있습니까? 얘가 부에 있습니다. 고용산재라면 어디 있습니까? 노동부에 있죠.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의 첫 위원회는 어디 있습니까? 복지부에 있죠. 부에 있습니다. 예, 위원장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차관이잖아요. 차관. 예, 위원장 차관이잖아요. 그리고 3자가 등장한다 그랬죠? 3자가 등장한다 그랬죠? 이 3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좋습니다. 3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히 산재법에서는 이게 뭐라고? 3자 동수라고. 3자 동수. 그죠? 3자 동수. 똑같은 수. 각각 같은 인원수. 3자 동수. 좋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또 뭐 있습니까? 끝이에요? 인출하라니까. 내 입모양 다 보잖아. 내가 지금 입모양. 인출하세요. 왜 모른 척해. 나 다 알고 있는데. 인출해. 뭐 있어 또? 전문이 있죠. 전문위원회.
얘 뭐다? 본위원회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그랬죠. 이게 지식의 덩어리예요.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게 지식의 덩어리야. 여기에서는 이게 지식의 덩어리입니다. 이게 지식의 덩어리입니다. 카메라 감독님, 제가 많이 움직입니다. 활동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자, 자, 그리고 화면에서 반드시 제가 나와야 됩니다. 저의 머리를 자른다든가 얼굴을 자른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지식의 덩어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 있냐면 이 기출문제를 외워. 예? 기출문제를 외워요. 그리고 이 기출문제가 법령집에서 기본서에서 어디에 나와 있는지 형광펜을 칠해. 그래요. 나도 해봤어. 장수한테니까 진짜. 예? 다행히 우리 시험은 지문을 그나마 법조문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내요. 그런데 민법 같은 경우만 해도 기본서에 있는 내용의 지문이나 법조문에 있는 내용의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해석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출지문을 막 외운다고. 그러면 출제자가 다리를 살짝 걸어. 이를테면 지문을 살짝만 꼬아. 그러면 넘어지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제가 26, 27이 날아갔어요. 26, 27살에 날아갔다고. 좋습니다. 지식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봅시다. 자, 3번 지문 봅시다. 예방심의위원회 좋아요. 첫 위원회라고 알아채야지. 어디에 있어요? 부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에 있잖아요. 그러면 자 좋습니다.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예방심의위원회 첫 위원회예요. 첫 위원회라는 거 알아채야지.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뭐래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데요. 3자 나왔잖아요. 같은 수 동수래니까. 그런데 이쯤 되면 공부가 많이 돼 있으니까 이거 고용보험 가면 이게 아니잖아. 그죠? 고용보험에 가면 이게 3자 동수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누구예요? 정부. 그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많이 돼 있으니까 이제는 공부가 많이 돼 있으신 분들은 이 지식의 덩어리를 계속 확장해야지. 확장. 조금 야금야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2차 합격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선생님들이 옆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뭐하냐? 이럴 거예요. 에? 그러면서 왜 쓸데없는 짓 하고 그래? 그럴 거라고. 야, 그거는 효율이 떨어져. 가성비가 떨어져.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 신발. 맨날 가성비. 효율성. 쓰러져 버리겠어요. 진짜 내가. 에? 사본은 그럴 필요 없어요. 사본은 명가락만 하면 돼. 사본은 60점만 맞으면 돼. 공부는 습관이에요. 사보 공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민법 공부를 그렇게 할까? 다르게 할까? 사보 공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1차 공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2차 공부가 더 다르게 할까? 아닙니다. 공부 습관이에요. 좋습니다. 자, 5번 지문 보겠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에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자, 치유하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자, 재요양이네요. 재요양. 재요양. 적극적인 치료. 자, 5번 지문은 적극적인 치료. 그리고 끝에 적극적인 치료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재요양의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재요양의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 조문에서 언급하는 문구 하나가 있고 시행령에서 언급하는 문구 3개가 있어요. 이거 일단 요거까지만 해놓고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재요양에 대해서는 법 조문에서 언급하는 문구 하나가 있고 시행령에서 언급하는 문구 3개가 있다. 개수를 기억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개수. 요거는 저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요까지만 보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요거.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거.
관련된 거. 관련된 거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거. 공단이 여기 있죠? 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A사가 가입합니다. 가입자죠? 그럼 A사는 갑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 그런데 이 근로복지공단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근로복지공단, 이게 공단 조직인데 이게 공단 조직, 공단에 이사장이 있죠. 이사장이 가장 우두머리, 그 이사장 밑에 그 다음에 각각의 예를 들어서 관악, 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지사가 있죠. 이거 다 아는 얘기죠? 좋습니다. 천안, 지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장이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있죠. 얘는 어떤 위원회예요? 공단에 있는 위원회죠. 법조문 순서대로부터 읊어보시죠. 가장 먼저 뭐 나와요? 공단에 있는 위원회. 뭐 나와요? 모른 척한다 또. 다 알고 있으면서. 자, 뭐 나와요? 예방심의위원회. 땡. 걔는 여기 있잖아요. 얘는 장관이잖아요. 장관, 관장자. 공단, 보험자. 관장자 장관인데 장관의 위원회가 있죠. 장관한테 위원회, 장관 조직에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예방심의위원회, 또 여기 재심사위원회. 여기 예방심의위원회. 여기 있는 건 누구예요? 질병판정위원회. 여기 심사위원회. 여기 진폐심사회의. 그래서 요렇게가 공단이에요. 요렇게가 공단이라고. 요렇게. 그 얘를 뭐라 그래요? 얘를 원처분 기관. 얘를 원처분 기관이라 그러죠. 예. 그리고 요 자체를 공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기 이제 위원회예요. 위원회. 자, 보겠습니다. 요 장관이요. 장관. 이게 고용산재니까 누구예요? 노동부 장관이야. 장관. 그러면 여기에 위원장이 있어요. 누가 돼야 되겠어? 그러니까 생각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쉽냐고. 그러니까 나 진짜 내가 정말. 에?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장관이잖아. 여기 위원회 여기 있다니까. 예방심의위원회 부에 있잖아요. 위원회가 어디 있는 거야? 무슨 부? 여기 노동부라니까. 이게 산재여서 이게 고용산재는 이게 노동부라니까요. 부에 있잖아. 위원회가 부에. 위원장 누구야? 차관이지. 이게 장관이니까. 그러면 이 질병판정위원회 어디 있어요? 공단에 있어요. 맨날 틀린 질문으로 나오는 게 부에다 집어넣는다. 그리고 질병판정위원회 또 그 다음에 산재 신청 누가 해야 돼요? 피보험자 갑이 해야 돼요. 피보험자 갑이 요양급여 신청서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관악지사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이게 공단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원처분 기관이라고. 틀린 질문 뭐가 나와요? 산업안전공단. 여기 근로복지공단이라니까. 장애급여 신청 틀린 질문 뭐가 나와요? 장애인 고용공단. 이게 근로복지공단이라니까. 그게 뭔 거예요? 맥락이 없는 거예요. 맥락이. 그러니까 그 지문들이 맥락이 없는 지문이라고. 근데 맥락이 없는 지문에 걸러 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외우고 앉았으니까. 이 지식의 덩어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요. 됐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업무상 부상질병에 정신적, 육체적 훼손, 노동능력 상실, 감소. 좋습니다. 치유되지 아니한 체크하시죠. 치유되지 아니한. 첫 번째 줄의 끝에 노동능력 상실 체크하시고 치유되지 아니한. 자, 노동 능력이
노동 능력이 상실됐는데 플러스 치유된 게 있고 플러스 치유 안 된 게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장애라 그러고 얘가 뭐라 그런다? 중증 요양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증 요양 상태가 개정 전에 뭐라고 얘기했다? 이거 폐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폐질이라고 문제집을 푸는데 문제집이 나온다. 그 문제집 버려야 됩니다. 3년 전 문제집이에요. 개정 전에 폐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고, 요 노동능력 상실 치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답은 3번이에요. 답은 3번인데, 자, 동그라미 1번 상병이 뭐예요? 상병? 병명이에요, 병명. 상병, 병명이라고. 상병, 병명.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상병을 인정받아야 돼요, 병명. 병명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요양급여는 뭐예요? 치료받는 거예요. 뭘 치료받는 거예요? 업무상 재해를 치료받는 거예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한 발 더 들어가면 상병을 치료받는 거예요. 상병, 병명이에요. 상병, 병명이라니까? 병명. 그래서 추가 상병이 나오는 거예요. 추가 상병. 병명을 추가한다고. 추가 상병이 나오는 거예요. 추가 상병. 동그라미 2번에 장애. 이 장애는 뭐라 그랬습니까? 노동능력 상실인데 치유가 된 거라 했잖아요. 여기에서 자 산재법만 장애를 쓴다 그랬죠. 나머지 대한민국의 모든 법들은 산재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법들은 장애를 씁니다. 장애. 산재법만 장애를 써요. 이 두 가지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본질적으로. 근데 이젠 산재법의 장애 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 거고, 동사무소에서 일반적인 장애인 분들에게 뭐 국가에 다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 그때 장애 등급을 구분하는데 그것은 1급부터 6급까지예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이제 다르다는 거.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면 장애연금이 있죠. 국민연금에 가면. 좋습니다. 4항의 진폐. 자, 됐고요. 진폐는 폐가 딱딱해지는 거죠. 자, 5항의 요양. 5번 지문의 요양. 요양은 치료받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런 지식의 모듈 덩어리를 인출해내야 됩니다. 이게 노동력 정도예요. 노동력 수준. 여기가 노동력 수준입니다. 요게 100%입니다. 노동력 수준이 잘 유지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면 노동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노동력이 회복될 겁니다. 노동력이 회복돼서 100%까지 올라가는 것, 그것을 완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노동력이 100%까지 못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증상이 고정되는 것을 증상 고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점을 우리 산재법이 치유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완치와 증상 고정을 둘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그리고 요 기간 동안 치유가 될 때까지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치유가 될 때까지 휴업급여가 따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장애는 노동력 상실이니까 노동력 요만큼은 노동력이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고 요만큼의 노동력이 지금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장애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만큼에 대해서 장애급여가 지급될 겁니다. 요게 한 세트예요. 요게 지식의 덩어리입니다. 이게 진폐로 가면 다른 그림이 나오죠.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산재법의 적용 제외 사업. 좋습니다. 산재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적용 제외 체크하시죠? 적용 제외. 동그라미 1번에 군인, 동그라미 2번에 선원. 자, 되셨고, 동그라미 3번에 벌목업인데, 뭐, 난감해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처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벌목업은 등장하면 건설업과 묶어야 됩니다. 항상. 벌목업은. 건설업과 묶어야 된다. 자, 그리고,
벌목업이 임업의 일종이다. 임업의 한 부류다. 이렇게 생각을 공감이 됩니까? 임업은 이제 살림이잖아요. 살림. 그죠? 그런데 농업, 임업, 어업이 이렇게 한 덩어리죠.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까지. 그 동그라미 4번이잖아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그 임업에서 벌목업이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이걸 놓친 거지. 내지는 벌목업이 건설업이랑 묶여 있다는 거를 놓친 거예요. 징수법에 그 설명이 나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덩어리. 자, 좋습니다. 이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되냐? 여기부터 해야지. 적용 범위부터 해야죠. 이게 뭐예요? 산재법이죠. 산재법의 적용 범위. 뭡니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거 할 수 있죠, 이제? 좋아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나만 공부하는 거 아니죠, 그죠? 네. 선생님들은 지금 지금 적느라고 바쁘면 안 돼요. 적느라고 바쁘면 안 돼요. 이게 중간에 쉴 때 사진 찍으면 되니까 적느라고 바쁘면 안 돼요. 맥락을 잘 따라와야 돼요. 적느라고 제가 얘기하는 맥락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진 찍어놓고 돌아가셔가지고 복습해야지. 오전에 지금 사부 수업 들었잖아요. 오후에 뭐 하실 거예요? 또 사보해야지. 진짜 사보하는 거예요. 어? 저녁에 뭐 하실 거예요? 사보해야지. 지금 8일만 저하고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기본 이론 강의를 안 들으셨으면 더 사보를 하셔야지. 더. 그런 거예요. 자, 자기가 쌓아 올린 것만 자기 거예요. 자기가 쌓아 올린 것만 자기 겁니다. 진짜예요. 진짜야. 에? 그래서 동업하다가 다 깨져요. 동업의 마인드가 뭐냐면 상대방이 잘하니까 잘하는 사람이랑 동업할 것 같아, 못하는 사람이랑 동업할 것 같아. 여러분들 개업하셨어. 나중에 동기 중에 쟤 잘하는데 그럼 쟤랑 할 것 같아. 쟤 못하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쟤 못하는 거 정평이 나 있어. 나한테 와가지고 같이 하자 그래. 같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의 기본 전제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제가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개거래니까 그건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 거. 우연히 같이 하더라도 내 게 아니에요. 어? 지금도 봐요. TV 뉴스, 언론 뉴스 보라고 난리 났잖아요. 못 알아들었는구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기 게 애초에 아니었던 거지. 어? 자기가 쌓아 올린 것만 자기 거라니까? 진짜예요. 자기가 쌓아 올린 것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에요. 여기에서 근로, 계약, 관계가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 관계가 대전제니까 여기에서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가 나와요. 여기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니까 사업장 단위입니다. 사업장 단위. 그래서 전국에 여러 지점들을 두고 있다.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지사를 두고 있다. 그러면 사업장 단위마다 각각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업장 단위 한 발 더 나가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어떻게 해요? 고용보험료율이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있잖아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있잖아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이죠. 반반이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사용자 100% 부담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0.25, 0.45, 0.6, 0.85잖아요. 그렇죠? 그 0.85는 뭐예요? 1000인 이상이죠. 1000인 이상이 0.85가 적용된다고. 0.25는 몇 명이 적용됩니까? 150명 미만일 때.
제가 이걸 외웠다고 생각하면 또 착각이라고.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나는 이거 인출해내는 걸 많이 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1000명인 사업장을 100명으로 쪼개 10개로 나눠. 그러면 0.25 적용받겠네? 라고 생각해서 1000명의 사업장을 10개로 쪼개. 이러면 정말 0.25 적용받아요? 아니잖아. 그래서 이 조문에 갔을 때 전국 합산한다고 했잖아요. 그 전국 합산의 대전 그걸 강의할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원칙은 사업장 단위다. 원칙은 사업장 단위여서 그런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규모별로 보험료율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꼼수 부릴까봐 여기에서 합산시켰다 그랬잖아. 전국 단위를 다. 그죠? 원칙은 사업장 단위예요. 사업장 단위.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사람이 아니다. 좋습니다.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이게 대전제고 그 상태에서 적용 제외가 나와야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적용 제외가 1번, 2번, 3번입니다. 3개. 타법 적용. 그 다음에 영세, 사업, 장,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이거 누구의 프라이버시라 그랬어요? 이거 회장님의 프라이버시라 그랬죠? 그죠? 사업주, 회장님의 프라이버시. 그래서 여기 누구 나옵니까? 가군의 고용활동 나오잖아요. 가군의 고용활동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회장님 운전기사. 그 다음에 회장님 집에서 음식 주방에서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보호입니까? 아니요.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보호라니까. 사업주. 야, 너 이 정도로 영세한데 산재보험료 어떻게 내겠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농업, 임업, 어업에서 법인이 아니면서 5인 미만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지금 기출된 지문은 뭘 물어본 거예요? 기출된 지문은 여기에서 여기 임업에서 벌목업 제외를 물어본 거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걸 물어본 거라고. 이거. 여기 타법 적용은 뭐 많죠. 군인, 어선원, 뭐 사립학교 교직원 이렇게 많죠. 좋습니다. 이렇게 지식의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한 단계 더 들어가야지. 한 단계. 여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기 한 단계 더 들어가야지. 여기 근로자. 적용 범위로서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자 그러면 근로자 여기 5조 2호의 근로자 산재법 5조 2호의 근로자 얘 누구예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 사람이 있고 125조에 이게 누가 있습니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 그리고 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근로자를 요렇게 해야지. 사용자.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어요? 여기에 124조 중소기업 사업주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안 바꾼다니까? 제가 그림을 안 바꾸잖아요. 그죠? 그림을 안 바꿔 절대로. 왜? 뇌 안에서는 이미지로 정보 교환을 하니까. 네. 기본 강의 들으신 다음에 우리 박 박사님 유튜브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구나 또. 그래요. 합격하신 이후에 하세요. 네. 자, 자 여기에서 이게 소득 수준입니다. 소득 수준이 적은 사용자들을 지금 산재법에서 끌어안았잖아요. 뭘로? 124조로. 이게 뭐예요? 중소기업 사업주. 여기가 중소기업 사업주를 끌어안았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여기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식의 덩어리예요. 여기에서 지금 요거 물어본 거야. 요거 벌목업 제외한다는 거. 저 벌목업 제외한다는 게 어디에 있었냐? 법조문 가보겠습니다. 법조문에 벌목업 제외
가보겠습니다. 자, 43페이지 법령집 43페이지. 43페이지 법령집에 6조의 적용 범위죠. 6조의 적용 범위. 자, 그 밑에 시행령의 2조가 있습니다. 시행령 2조에서 자, 1항에 6호를 보세요. 6호에서 농업, 임업, 가로 보입니까? 벌목업 제외. 이게 법조문 원문이에요. 제가 추가한 게 아니라고요. 원문이라고요. 벌목업 제외. 요거를 본 겁니다. 요거. 그리고 징수법에 가서 한 개를 더 봐야죠. 연계되는 거니까. 징수법에 가서 한 개를 더 보는 그거는 뭡니까? 뭘 봐야 돼요? 자, 뭘 봐야 되냐면 291페이지. 291페이지. 법령집 291페이지. 법령집 법조문으로 본다면 16조의 2. 거기에 보면 1항과 2항이 있는데 그 밑에 시행령 19조의 2가 있죠. 시행령 19조의 2.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월별 부가 징수 제외 대상이라고 돼 있죠. 거기 뭐 1호가 뭐예요? 건설업이죠. 2호가 뭡니까? 임업 중에 벌목업이죠. 벌목업. 건설업과 벌목업은 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외를 절대 안 해요. 벌목업에서 사고가 나면 머리 깨지는 사고가 나요. 나무 자르다가 이렇게 넘어지거든. 이렇게 나무가 넘어질 때 그때 큰 사고가 나니까 뭐 제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도가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돌아오셔가지고 114페이지 문제집에 3번 문제 돌아오셔가지고 3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의 덩어리를 내가 정리하고 있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라고. 이거 맞추면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리고 1차 시험만 보고 말 거 아니잖아요. 공부 2차 시험 합격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2차 시험 공부하기 막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진짜. 이렇게 알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지식의 덩어리를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기본 강의 안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집에 가셔서 법령집을 근거로 해서 복습하셔야 되고, 제 강의를 안 들으셨다면 들으셨던 기본 강의가 있다면 그 강의에서 활용했던 기본서를 가지고 다시 그 파트를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문제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기본서로 하는 겁니다.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기본서가 법령집이 되는 거고요. 제 강의를 안 들으셨어도 뭔가 이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다가. 네. 2차 문제를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그러면 할 거 없겠네요. 아니지. 이걸 가지고 가서 동수한테 설명해야지. 네? 동수한테. 동수 누구예요? 저는 지금 동수한테 설명 중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동수야, 나한테는. 동수한테 설명해야 돼요. 네? 동수한테. 이게 교육의 학습 역량으로서의 그 피라미드가 있어요. 학습 방법으로서의 피라미드가 있다고. 그러면 요 단계가 가장 학습을 제대로 90% 이상을 학습을 하는, 요 단계가 5%밖에 학습이 안 되는, 이게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이게 내가 만든 거 아니고 인용하는 건데, 어서 이제 본고를 인용하는 건데, 근데 달라 그러면 다음 시간에 드릴게. 이거 출력해가지고. 예? 여쯤에 뭐가 있냐면 연습이 있어요. 프랙티스, 훈련. 요거 누가 있냐면 강의가 있어요. 여기 강의가 타인을 가르치기.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자꾸 동수한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읊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진짜야. 그 다음에 4번 문제 예방심의위원회. 나왔네요. 예방심의위원회.
자, 1번 지문에 요양급여의 산정. 이거 뭐예요? 예지, 예. 보험급여, 예. 2번 지문에 첫 번째 줄 끝에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이 뭐예요?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자 봅시다. 3번 지문에 봅시다. 법정문으로 확인해 봅시다. 법정문으로. 3번 지문에 법정문으로 확인해 봅시다. 자, 시행령 3조 가겠습니다. 예방심의위원회. 법령집의 45페이지입니다. 법령집의 45페이지인데 8조의 예방심의위원회입니다. 예방심의위원회에 자 1항에 두 번째 줄에 부에 있죠. 2항에 3자 나오죠. 근로자 사용자 공익. 두 번째 줄에 같은 수 동수입니다. 그죠? 3항에 첫 번째 줄 가운데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는 어떤 위원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보조 역할이다. 그 밑에 시행령에 자 1항에 1호의 지출이죠. 요양급여 공단 입장에서 주는 거니까 2호의 두 번째 줄 끝에 산재보험료율이죠. 그러면 뭐 하겠어요? 공단 입장에서 수입이겠죠. 공단 입장에서 3호에 보시면 조축입니다. 산재보험 예방 기금. 자 4호에 보자고요. 첫 번째 줄에 산업안전보건이죠. 안전보건. 그 안전은 큰 틀에서 안전은 사고 나기 전의 개념이에요. 하고 난 후의 개념이야. 뭔가가.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사회보험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시 실업이 발생했어요. 실업이 발생되면 고용보험이 작동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실업이 발생된 사후적 구제 수단으로 뭘 주는 거예요? 생계비를 보장해 주죠. 사전적 구제는 뭐라는 거예요? 실업을 예방하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교육훈련 시켜주잖아요. 회사가 방출하지 말라고 고용안정 사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산재라면 사고가 났어요. 사후적으로 뭐 하겠어? 산재 보상을 해주는 거지. 산재 사전이라면 뭐 하겠어? 예방해야 되겠잖아. 그 예방이 어떤 보험법이 작동하겠어? 산업안전보건법. 그죠? 예방. 그러니까 맥락이 4호에서 산업안전보건이 두 번째 줄에 산재의 예방이라고. 예방. 그런데 지문은 뭐가 나왔어요? 지문은 4번 문제 3번 지문 산업안전인데 산업재 보상이잖아. 그러니까 체계를 아는 사람은 생뚱맞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생뚱맞다고. 그러니까 체계를 알아야 돼. 체계. 응? 진짠데. 체계를 알아야 돼요. 이 체계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모르고. 네, 진짜.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에 기금이죠? 네, 기금. 저축. 자, 됐습니다. 5번 지문 됐고요. 자, 5번 문제. 예방심의위원회. 나왔네요. 예방심의위원회에서 좋습니다. 예방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위원들을 추가합시다. 위원에 대한 거를 추가합시다. 여기다 볼까요? 6번. 위원. 4대 보험과 관련해서 뭔가의 위원회가 등장했는데 위원에 대해서 4대 보험에 공통된 게 있어요. 4대 보험에서 위원은 연임이 가능합니다. 모든 위원이. 그 다음에 보궐위원이 있어요.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자녀임기 이게 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재직기간. 좋습니다. 공무원은 재직기간. 자, 이렇게 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게 공통점. 그런데 임기에 대해서는 공통적이지 않아요.
임기는 어떤 위원회 위원은 2년이 임기고 어떤 위원회 위원은 뭐 3년이 임기고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엔간에서는 이게 맞는데 웬만해서는 이게 맞는데 웬만해서는 뭐가 또 맞냐면 공통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위원장은 보통 상임이에요. 그리고 위원들은 비상임이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상임은 예를 들면 정규직이에요. 상임은 정규직이라고 보수가 나와요. 그 월급 같은 보수가 나와. 상임이니까 상근하는 거예요. 상근하는 거. 그리고 비상임은 어떤 느낌이냐면 가끔씩 알바 뛰는 거예요. 파트타임으로. 그래서 이제 질병판정위원회에도 위원장은 상임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비상임이에요. 그럼 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저 같은 사람이라 했어요. 제가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저 같은 사람. 예, 저 정도 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저는 안 들어가고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못 들어가는 건데 근데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지. 예, 그러면 2시간 회의해요. 그러면 한 30만 원 줘요. 그러면 명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하는 거고 명함에 한 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은 잘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를테면 그 뭐라 그러죠? 예, 그런 직함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이제 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위원장 한 명은 상임으로 두고 위원들 예를 들어서 질병관정위원회 180명의 위원들 중에 매번 6명만 불러요. 그러면 합이 7이잖아요. 그럼 다수결 가능하죠. 다수결 해도 홀수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거지. 위원회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근데 틀린 지문으로 위원장과 위원이 다 비상임이다.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은 보통 상임이거든. 통상적으로. 그래서 봅시다. 이제 1번 지문. 위원 3년은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각각의 위원회별로 이걸 다 알아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연임할 수 없다가 틀렸어. 저게 틀린 거예요. 저거.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전임자의 자녀 임기. 3번 지문에 3번 지문 3번, 4번, 5번은 위원들에 대해서 해촉할 수 있냐 없냐. 해촉할 수 있냐 없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만 알아도 푼다. 그래서 또 객관식이기 때문에 객관식의 장점을 설명하면 뭐냐면 범위를 늘리지 말고 아는 걸 확실히 알자. 이렇게 범위를 늘리지 말고 범위는 제가 법령집으로 기본 강의를 했잖아요. 이 법령집도 차고 넘치는 분량이에요. 우리 실제로 제가 기본 강의를 할 때 선생님들한테 전달한 내용은 150, 160을 전달했어요. 100점 만점에 대해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90점을 맞는다면 90%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는 150, 160을 전달했다고요. 이것도 150, 160 그 이상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넓히면 안 되고 여기서 줄여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는 걸 확실히 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위원들의 이제 예방심의위원회 한 번 더 볼게요. 법령집에서 보겠습니다. 예방심의위원회. 자, 45페이지 예방심의위원회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46페이지 법령집의 46페이지에 자, 시행령 5조에 위원회 임기 등이 있습니다. 1항에 뭐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단서가 중요합니다. 과목과 나목에는 자, 재직기간. 그럼 이게 뭐겠어요? 공무원이겠죠. 2항에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자녀 임기. 좋습니다. 3항에 두 번째 줄에 해촉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두 번째, 직무상 비위가 있을 때, 세 번째, 직무태만, 네 번째, 위원이 스스로 해촉할 수 있다. 스스로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며 해촉할 수 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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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예방심의위원회에서 그 밑에 시행령 6조의 2항의 위원장은 차관이다. 위원장 차관이다.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117페이지 문제집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산재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지문에 근로복지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해서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이 지문을 알아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다. 이 문제는 2번, 3번, 4번, 5번이 다 틀렸기 때문에 1번으로 간 거예요. 1번 지문이 대단히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강의할 때도 언급하지 않았고 그닥 이게 산재법 안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2번 지문 봐볼게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가 뭐가 틀렸어요? 일단 승인을 받는다면 임의 가입이죠. 그죠? 임의 가입이죠. 제가 이거에 대한 지식의 덩어리를 여기서 하려는 게 아니라 저 뒤에 가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로 설명해 볼게요. 자, 승인을 받는다면 당연 가입이에요, 임의 가입이에요? 임의 가입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누구한테 승인받는 거예요? 그냥 공단의 승인이죠. 공단 이사장의 승인이 아니라. 그래서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틀렸어. 공단 이사장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런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승인받는 사람이야, 승인 안 받는 사람이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특례에 가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특례에 가가지고 특례 산재법에 특례에 가면 산재법의 특례에 가면 특례에서 자 당연 가입, 임의 가입의 모습이 있는데 임의 가입의 모습으로 들어올 때는 공단의 승인이 필요하잖아요. 공단의 승인이. 근데 이게 산재법이니까 이것만 있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산재법이니까 근로자가 안 들어가니까 얘만 등장하는 거지. 애초에 공단 승인이라고 이사장 승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건 틀린 거고 당연 가입은 법 적용 대상이어서 당연 가입인데 당연 가입은 공단 승인이라는 규정 자체가 없죠. 그냥 당연히 되는 거지. 얘가 누가 해야 된다 그랬지? 열악한 자. 그죠? 얘가 열악하지 않은 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악하지 않은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열악하지 않은 자 뭐예요? 법 적용 제외예요. 원래는 법 적용 제외라고 임의 가입은 법 적용 제외여서 안 들어와도 돼. 보험 체계 내로. 그런데 얘가 굳이 들어오겠대. 그러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재법은 근로자가 보험료를 안 내니까 공단 승인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법 적용 제외라고 애초에. 그게 누구야? 사업주. 사업주는 열악하지 않으니까 안 들어와도 돼. 근데 굳이 들어오겠대. 공단 승인 받고 들어오라 하는 거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애초에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 애초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누구예요? 사용자성을 띠는 사람이잖아. 애초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그러니까 원래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닌데 산재법에서 이들을 끌어안았어요. 왜? 너무 열악하니까. 너무 열악해서 끌어안았어. 그럴 때 공단 승인 규정을 안 두고 있다고요. 너무 열악해가지고. 그리고 또 누가 특례에 들어와요? 현장 실습생. 그게 누구예요? 고3이잖아. 고3. 특례 공단 승인 규정 없잖아요. 또 누구 있어? 연구자. 그죠? 석박사 애들. 그 사람들 여기 공단 승인 규정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승인 규정에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파견, 해외 파견. 해외 파견 누가 보내? 소기업이 보내, 대기업이 보내? 대기업이 보내잖아요. 열악하지 않다고. 그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 맥락. 그 다음에 3번 질문에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뭐 하는 데예요? 이의 신청하는 데지. 얘 어디 있어요? 공단에 있잖아. 이거는 뭘 해야 돼? 요거. 요 지식의 덩어리가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심사위원회. 이의 신청. 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4번 질문에 자, 예방 기금이에요. 기금. 돈이죠, 돈. 기금. 기금과 관련해서 그 조문에 갔을 때 기금과 관련된 모든 주체는 누구라 그랬어요? 관장자라 그랬죠. 관장자. 기금의 모든 주체, 관장자. 법조문 가봅시다. 기금의 모든 주체, 관장자. 기금의 모든 주체, 관장자. 기금 어딨나요? 자, 현재 보면 예방기금 114페이지, 법령제 114페이지. 자, 95조의 기금의 설치 운영, 기금의 설치 조성, 1항의 첫 번째, 자, 주체 누구예요? 장관, 관장자. 자, 그 다음에 97조 기금의 관리 운영, 1항의 첫 번째 주체 누구예요? 관장자, 장관, 관장자. 자, 그 다음에 98조 기금의 운영 계획 첫 번째 줄 주체 누구예요? 관장자. 그 다음에 99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1항이 누구예요? 관장자. 계속 관장자예요. 그게 누구다? 기금의 주체는 누구다? 관장자. 지금 틀린 질문 뭐가 나왔어요? 공단의 무슨 위원회. 땡. 관장자. 관장자라는 정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헷갈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질문에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이네요. 국가가 지원한대요. 그러면 뭘 쓰는 거예요? 세금을 쓰는 거죠.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이래요. 그러면 이 법이 뭐예요? 산재법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보험료로 하는 거잖아요. 보험료 인상하면 되지. 인상이 산재법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럼 국고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돼? 그럴 필요 없지. 그럼 틀렸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 틀렸으니까 1번이 맞겠구나 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법조문 찾아서 외우지 마셔라. 물론 그냥 가봅시다. 그냥 25조 가봅시다. 25조. 법조문 25조가 어디 있나 봅시다. 50페이지에 있어요. 법령집에 있어요.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들도 거기에 메모가 없잖아요. 아무런 메모가 없어요. 왜? 내가 얘기 안 했거든. 쓸데없는 거여가지고. 이게 범위를 넓히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돼요. 아는 것만 확실히 하면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교님 계신가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칠판은 사진 촬영이 끝난 다음에 지워주시고 됐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